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잘 사는 사람이 없었고 서민들 대부분 한동안 가난을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지겹도록 한국인들을 괴롭힌 가난이란 녀석은 우리 민족을 각성시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한국인들은 누구와 경쟁해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글은 잘 몰랐어도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려고 했고, 더 열심히 나라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 현대, SK, LG가 만들어졌고, 기쁘게도 이후에 유수의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서서 1등을 차지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엔 한국인들도 잘 몰랐던 세계적인 기업들도 하나 둘씩 출몰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물품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도 잘 몰랐던 자랑스런 세계 1등 기업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실까요? 우리는 매일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사용하고 가까운 물품을 살 때도 너무나도 자주 이용합니다. 바로 동전인데요. 우리가 쓰는 한국 동전을 만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전인 센트, 유로화 등 6대주 45개국이 쓰는 동전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풍산이라는 기업입니다. 풍산이 만드는 소전은 금액이나 무늬를 새기기 전에 날 동전을 의미하는데 2007년부터 미국에서 새로 발행하는 1달러짜리 소전도 풍산에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소전 제조 기술에는 우리가 모르는 최첨단 합금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까지 뻗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풍산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1991년 1월 1일 유로화가 탄생하면서부터입니다. 3억 명에 달하는 유럽인이 함께 써야 했으니 1인당 200여 개로 추산되는 어마어마한 소전 시장이 새로 형성된 것이죠. 풍산은 세계 최고를 위해 사활을 걸고서라도 이 시장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풍산 앞에는 소전 기술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해온 프랑스와 경쟁을 해야 했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풍산이라는 아시아에서 온 땅콩만한 회사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풍산에게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배로 한 달 이상 걸리는 물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기는 품질뿐이었죠. 그전부터 풍산은 유로와 동전을 위해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으니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사원합금인데요. 사원합금은 구리, 아연, 알루미늄, 주석 등 4가지의 비철금속을 섞어 만든 제품입니다. 이 사원합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 분야로 풍산은 의욕을 가지고 덤볐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는 프로젝트였기에 회사의 핵심 기술 인력들은 모두 울산 현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밤낮할 것 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합금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각자의 노력에 감격해 풍산의 모든 관계자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쏟았다고 하네요.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된 것이 노르딕 골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인류 최초의 사원 합금 소전이라는 건데요.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접목된 소전 앞에서 유럽 중앙은행들은 한국 기업 풍산의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풍산의 승리는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2002년 1월호에 실렸고, 풍산이 유로화의 성공적 유통에 큰 공헌을 했다면서 세계 최대의 동합금 업체 풍산이 유럽 유수의 업체들을 제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유로화를 쓰는 국가인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11개국이 줄줄이 풍산과 계약을 맺었고 20년이 지난 지금 계약 체결 국가는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풍산은 현재 세계 소전 시장 점유율의 51%나 독식하고 있는 강자로 거듭났는데요. 요즘 동전을 누가 쓰냐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처럼 디지털 페이가 발달된 나라가 거의 없고, 옆 나라 일본만 해도 동전을 한 주머니씩 들고 다니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동전 수요가 앞으로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풍산의 공장이 멈추는 순간 전 세계 은행들은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우리 손과 발을 관리해주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의 82%가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5명 중 4명이 우리 제품을 쓰고 있는 셈이죠. 우리 일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야 하는 손톱깎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해서 당황하신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손톱깎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사가는 물품 중 하나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손톱깎이의 품질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중
전 세계 사람들의 손발 40%를 관리하고 있는 스리세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매출은 크지 않지만 당당하게 세계 1위를 달성한 기업입니다. 스리세븐은 1975년 설립된 기업으로 매년 8천만 개 이상의 손톱깎이를 생산해 이 중 90%를 미국, 중국,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한 고 김영규 회장은 1960년대 중반 자파상을 하던 중 미국 트림사의 손톱깎이가 유행하는 것을 보고 관련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드럼통 등에서 나온 금속으로 만들어 다소 조악했던 품질을 10여 년 만인 1970년대 중반 미국으로 첫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후 발전을 거듭해 90년대 이후 매년 수천만 달러 규모의 손톱깎이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스리세븐의 이러한 성공 비결로는 단연 품질이 꼽히고 있습니다. 손톱깎이는 사용되는 패턴 특성상 수만 번 반복되는 동작에도 탄성을 잃거나 날이 닳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교함을 유지하기 위해 흠형 열처리 도구면마와 같은 30여 가지 공정을 거쳐 만들게 되죠. 그 중에서도 스리세븐만의 핵심 기술은 바로 절삭력이라고 하는데요. 윗날과 아랫날이 정확히 맞물리는 대신 윗날을 0.02mm 가량 길게 처리해 타사 제품보다 절삭력이 1.5배 이상 강할 뿐만 아니라 잘린 단면이 훨씬 깔끔하답니다. 또 손톱깎이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재인데요. 스리세븐에서는 포스코에서 고품질의 열형 강제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가 카피 제품이 따라할 수 없는 비결 중 하나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주로 고깃집에서 많이 보이는 제품을 만드는데요. 요즘은 캠핑이 대세라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죠. 바로 부탄가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부탄가스는 전 세계 7억 개 중에 2억 개나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탄가스 최대 소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탄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의 10개 중 9개가 한국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두로 우리에게 친숙한 선연료라는 부탄가스를 생산하는 태양이라는 기업이 무려 전 세계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탄가스의 원조는 일본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불판 문화나 끓여먹는 문화가 대폭 증가한 후로 한국이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즘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찾게 되었고 끓여먹는 음식 문화가 휴대용이라는 사용 편의성과 맞물리면서 인덕션에 뒤져 사양 산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던 부탄가스의 최근 10년간 세계 판매율이 40%나 폭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부탄가스는 세계 약 7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부탄가스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에 대해 리뷰해보았는데요. 저도 정말이지 유로화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